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8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파업 중인 의사들에게 내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오라고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동시에 파업 사태 이후 처음으로 의사협회 관계자 5명을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의 공천 갈등이 끝내 폭발했습니다. 친문 핵심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공천에서 배제됐기 때문인데 임 전 실장 오늘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일부 유럽 국가의 우크라이나 파병설에 유럽이 초긴장 상태입니다. 더 큰 전쟁을 막으려 주요국들 파병 계획을 부인했지만 러시아는 대규모 전쟁을 암시하며 경고에 나섰습니다. 달에 착륙한 미국의 민간 우주선 오디세우스가 5일 만에 임무를 조기 종료할 걸로 보입니다. 착륙 중 넘어지면서 배터리 충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의료 공백이 오늘로 9일째입니다. 정부와 의사들의 줄다리기 사이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의 몫입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내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오라고 최후 통첩을 했는데 파업 이후 처음으로 의사협회 관계자를 고발하면서 압박도 강해집니다. 의료 공백을 메우고 있는 공공병원이죠. 보라매 병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김재영 기자, 의사 파업 사태 이후 정부의 첫 고발이죠. 어떤 이유로 고발한 거죠? 네, 의사 파업 사태 이후 첫 고발 조치입니다. 정부가 고발한 의사는 5명입니다. 의사협회 김태구 비대위원장,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등 의협 전현직 관계자들입니다.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는데도 이를 위반해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의료 현장에서 이탈하도록 교사하고 방조했다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다만 정부가 강경 대응만 하는 건 아닙니다. 회유책도 함께 내놨습니다. 그동안 의사들이 요구해온 대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형사처벌이나 고액배상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네, 정부가 압박과 회유 다 쓰고 있는 건데 하지만 환자들이 느끼는 의료 공백이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태죠. 그렇습니다. 중환자들이 갑자기 병세가 악화돼 병원을 찾아도 전공의들이 없어서 입원을 거절당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고령의 암 환자가 나흘간 병원을 찾아 헤맨 사례를 구석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 노인의 피부는 허물처럼 벗겨져 나가고 있습니다. 썩어 들어가고 진물이 솟았습니다. 드러난 속살 때문에 노인은 신음하고 소리쳤습니다. 부산 한 대학병원에 구급차가 들어옵니다. 동네 병원에선 치료가 안 됐고 종합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들것에 실어 응급실로 들어갔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응급 환자셨었는데 파업 때문에 안 된다, 전공의가 없다, 그냥 요양병원 가서 주사만 맞으면 된다. 이 91세 노인, 말기 전립선 암 환자입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지난 13일부터 피부가 벗겨지고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을 싣고 간 아들은 병원에서 울면서 사정했습니다. 추운 데서 한 20분, 30분 기다렸어요. 근데 입구에서 아버지는 춥다고 덜덜 떨어잡고 이러는데 그것도 안 해주더라고. 다른 병원을 알아보라고 해서 찾아가면 매번 마찬가지였습니다. 위독한 상황에 빠진 정 씨는 나흘 동안 대학병원 5곳에서 진료 거부를 당했습니다. 닷새째가 돼서야 대학병원 한 곳에서 받아줬습니다. 입원 치료를 받게 됐지만 이제 의식이 온전치 않습니다. 아버지 오면 안 됩니다. 아버지 오면 안 됩니다. 건지를 참으셔. 받아줄 병원을 찾아 돌아다니는 사이 치료 적기가 지난 것 아닌가 불안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겪은 아버지 고통에 화가 났습니다. 최소한의 의사들은 남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가면 누가 합니까? 환자는 힘이 없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이런 전공의들의 빈자리 간호사가 채워야 한다는 보도도 이어졌죠.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정부는 어제부터 한시적으로 진료 지원 인력, PA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병원장이 범위를 정해서 의사 업무 중 일부를 합법적으로 맡긴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까지 떠맡으면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또 정부가 간호사들을 민형사적 책임에서 보호하겠다고 했지만 과중한 업무 속에서 환자들을 상대하는 간호사가 안전책임 소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보라매병원에서 JTBC 김재현입니다.
친문의 핵심이라고 불리죠.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공천에서 배제됐습니다. 서울 중성동 갑 지역에 출마를 준비했는데 민주당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곧바로 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했습니다. 이른바 비명 횡사 공천으로 친문과 친명 사이 충돌이 최대 고비를 맞은 건데 임 전 실장은 오늘 입장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 공천하기로 한 서울 중성동갑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출마를 선언한 곳입니다.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은 많은 토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임종석 실장은 다른 지역에 투입하는 거 좋다고 보시나요? 그건 뭐 아직까지 그런 논의를 한 바가 없습니다. 전현희 위원장으로 밀려나는 과정에서 반대 의견이 있었나요?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전략공관위 회의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전현희 전 위원장 전략 공천을 반대했지만 안 위원장이 다시 요구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제기한 윤석열 정부 탄생 책임론부터 쭉 이어진 결과입니다. 임종석 전 실장 측은 기자회견을 예고하면서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략공관위의 발표 2시간 뒤 친문계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금 민주당은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당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제 문제 제기로 인해 지금이라도 논의 테이블이 열리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제게 돌아온 답은 차라리 최고위원회에서 물러나라는 답이었습니다. 이로써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비명계는 모두 사라지게 됐습니다. 한 재선 의원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다며 이번 주 반전의 계기가 없다면 하나만한 선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선 거센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해 자신의 가죽은 안 벗기느냐 이런 날선 비판도 나왔습니다. 최근 물러난 당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을 담당한 여론조사 업체의 허위 보고를 받았다 이런 입장도 내놨습니다. 의총 상황 김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의원총회에 당초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던 이재명 대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께서 오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겪으시니까 대표님 큰 박수 한번 보내드리죠. 회의가 비공개로 바뀌자 비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를 향해 거센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하위 10%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홍영표 의원은 이 대표를 향해 남의 가죽을 벗기면서 손에 피를 묻혀놓고 왜 자신의 가죽은 벗기지 않냐고 정면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가 공천 학살 논란에 대해 혁신은 가죽을 벗기는 고통을 의미한다고 말한 걸 반박한 겁니다. 이게 명문 정당이 아니라 멸문 정당이 되고 있고 이것은 총선 승리와는 멀어진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설훈 의원 역시 대표직을 내려놓고 출마도 하지 말고 이 상황을 책임지고 물러나라며 탈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당 선거관리위원장에서 중도 사퇴한 정필모 의원은 여론조사를 담당하는 업체가 선정 종료 후 추가로 포함된 과정에 대해 나도 허위 보고를 받고 속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절차적으로 약간 좀 자신도 확인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저희들이 사실관계 좀 더 명확하게 관계자들의 진술이나 내용을 밝혀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 대표는 약 2시간가량 의원총회장에 머물렀지만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당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 당무에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한편 현역 불패, 무음 공천 이런 지적 나오는 국민의힘은 공천에 반전을 꾀하기 위해 서울 강남 등 텃밭 지역에 국민 추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 현직 의원들의 불출마도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은 영남권을 포함해 25개 지역구의 경선 결과를 공개합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공천 배제가 거론되던 4선 중진 이명수 의원은 이번 총선에 나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생각하며 저는 대의 멸치내기를. 서울 영등포을 출마를 준비하던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은 경선을 포기하고 경쟁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했습니다.
당 공관위의 경선 결정 하루 만에 입장을 낸 겁니다. 반면 공천 배제가 거론된 삼선의 이채익 의원은 울산 시민, 남구민의 선택에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서울 강남과 영남 등에서 국민 추천제 도입을 검토 중인데 이채익 의원의 지역구인 울산 남구 갑도 추천제를 통한 추가 공모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역 불패, 무음공천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민 추천제 도입을 통한 반전을 꾀하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친윤 위주의 공천이란 주장에도 반박했습니다. 제가 안 나가잖아요. 계파라든가 어디 출신이라든가 어떤 호에 관한 어떤 방향성이 보이십니까? 저는 안 보이는데요. 그런 방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오늘 25개 지역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김기현 전 대표와 박맹우 전 시장이 맞붙는 울산 남구을,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과 김민수 당 대변인이 대결하는 성남 분당을 지역이 포함됐습니다. 거대 양당의 공천 잡음이 제3지대에겐 기회가 될지도 주목됩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박영순 의원은 이낙연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에 합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화성을에 해당하는 동탄 선거구가 나뉜다면 이 지역 현역인 이원욱 의원과 함께 출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앞으로 모든 학생들은 등록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미국의 아인슈타인 의과대학에서 벌어진 일에 학생들의 반응 직접 한번 들어볼까요? The Albert Einstein College of Medicine will be tuition free. 강당에 모인 학생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고 일어나서 터질 듯이 손뼉을 쳤습니다.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방금 보신 것처럼 의과대학 이사장이 이 대학에 10억 달러, 약 1조 원을 기부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교육기관 대상으로 한 가장 큰 규모의 기부라고 하는데 돈은 2년 전 고인이 된 남편이 몰래 워렌 버핏에게 투자한 자금을 남겨뒀기 때문이라는데요.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건 무엇이든지 하라, 이 말과 함께였습니다. 이 대학의 학생 절반이 졸업 후에 약 3억 원의 빚을 지고 사회에 나온다고 합니다. 루스 교수는 유산을 어떻게 쓸지 고민하다 결국 학생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93살의 노 교수가 내건 조건은 단 하나, 아인슈타인 대학이라는 이름을 바꾸진 말라, 그것뿐이었습니다. 새 출발하는 학생들을 아끼는 마음, 매년 노래로 풀어내는 스승이 있습니다. 바로 이화여대 남성 교수 중창단입니다. 매년 화제가 되는 신입생 축하 공연, 올해 입학식은 어떤 노래를 고르셨을까요? 새내기도, 총장님도 함께 즐기는 화려한 무대를 보여줬습니다. 1997년 교수들의 모임에서 시작된 중창단, 파격적인 선곡으로 예능에서도 화제가 됐었는데요. 중창단은 입시를 치른 신입생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이 공연뿐이라면서 학생들을 향한 애정을 꾸준히 보여줬습니다. 올해는 새 멤버도 영입했는데 반응이 아주 뜨거웠다고 합니다. 권위를 내려놓고 매년 새 모습을 준비하는 교수님들의 모습에 누리꾼들도 사랑스럽다, 이런 따뜻한 반응을 보냈습니다. 지난해 숨진 서희초의 담임 선생님이 어제 순직을 인정받았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서희초 교사의 유가족들은 순직을 인정받기 위해 동영상 여러 개를 공무원 재해 보상심의위에 제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을 제출한 뒤 3주 만에 지연됐던 심의가 진행이 됐고 순직이 인정됐습니다. 어떤 동영상이었을까? 의자를 발로 차고 갑자기 교실을 뛰쳐나가거나 물건을 집어던지고 서너 시간 동안 계속 우는 등 아이들의 문제 행동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영상을 공개하지 않았던 건 유족들이 생전 고인이 사랑했던 아이들에게 피해가 갈까 걱정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학교의 다른 교사가 학부모들과 1년 동안 300건의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서희초의 이 선생님 단 90일 동안 2,000건의 대화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서희초 교사의 일기장엔 우리 반 금쪽이도 저도 행복하고 싶어요, 이런 다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유럽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일부 국가들에서 우크라이나에 파병하겠다 이렇게 검토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인데요.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나서서 우린 파병 계획 없다 이렇게 진화에 나섰는데 러시아는 파병할 경우 직접 충돌이 불가피하다며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우크라 파병 논란은 로베르토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로부터 불거졌습니다. 칠러 성향의 피초 총리가 나토와 유럽연합 일부가 우크라이나 파병을 검토 중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여기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모호한 발언이 불을 지폈습니다. 파리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지원 국제회의에서 지상군 파병에 합의는 없었지만 어떤 것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겁니다. 러시아는 즉각 경고에 나섰습니다. 크렘린궁은 나토 회원국이 우크라이나에서 전투를 벌이면 나토와 러시아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유럽 전역에 긴장감이 고조되자 독일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주요국들은 일제히 파병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나토를 이끄는 미국 역시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보낼 계획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We have no plans to send U.S. service members to fight in Ukraine. The president has been pretty clear on that, and that continues to be our position. 이런 중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현지 시간 27일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사우디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를 만나 평화 계획과 러시아에 있는 전쟁 포로 송환 문제 등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미국이 각국이 동결한 러시아의 금융자산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사용하자고 동맹국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브라질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국제법적, 경제적, 도덕적 근거가 탄탄하다면서 러시아 자산의 동결을 해제해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지원할 방법을 찾는 게 필요하고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G7 회원국, 유럽연합, 호주의 러시아 자산 2,820억 달러, 우리 돈 약 375조 원 상당이 동결돼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엔 우주 소식입니다. 달에 착륙한 미국 민간 기업의 무인 우주선 오디세우스가 닷새 만에 임무를 조기 종료할 걸로 보입니다. 착륙할 때 돌에 걸려 넘어졌는데 이 충격으로 충전에 필요한 전지판 일부를 못 쓰게 된 게 원인입니다. 워싱턴에서 강태화 특파원입니다. 4, 3, 2, 1, 지난 15일 스페이스X의 펠컨 9 로켓에 실려 발사된 인투이티브 머신스의 오디세우스가 달 궤도에 진입한 건 지난 21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달의 남극 인근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 52년 만에 달에 착륙한 미국의 우주선이자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한 민간 우주선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And caught a foot in the surface and the lander has tipped like this. And we believe this is the orientation of the lander on the moon. 착륙 과정에서 돌에 다리가 걸려 넘어졌고 이로 인해 태양전지 패널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당초 임무 수행은 9일 정도로 계획했지만 배터리의 남은 에너지로는 앞으로 최대 20시간 안팎만 움직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상보다 수명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오디세우스는 많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장비로 달 표면을 생생하게 찍어 지구로 보냈습니다. 착륙 직전 30m 상공에서 촬영한 사진도 포함됐습니다. 오디세우스에는 나사의 장비 6기가 탑재됐고 나사는 장비를 달에 실어주는 대가로 1억 1,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573억 원을 지불했습니다. 나스닥 상장사인 인투이티브 머신스의 주가는 올해 들어 3배 가까이 치솟았다가 불완전한 착륙 사실이 알려진 이후 지난 5일간 절반으로 하락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강태화입니다. 음주운전으로 50대 배달 기사를 치고도 반려견만 끌어안고 있었던 유명 DJ, 이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사실은 다른 차와 부딪히고 도망치던 중에 벌어진 두 번째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배달 오토바이를 칠 때 시속 100km에 브레이크도 밟지 않은 채였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차 한 대가 빠르게 달려옵니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습니다. 지난 3일 새벽에 일어난 이 사고로 50대 배달기사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운전자는 유명 DJ 안모 씨였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21%,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분 들이받은 거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안 씨의 사고는 이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10여 분 전 중앙선을 침범했고 앞에서 달려오는 다른 차와 부딪혔습니다. 안 씨는 수습을 위해 차에서 내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그대로 도망쳤습니다. 검찰은 음주운전이 들통날까 봐 그런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술까지 마신 상태에서 이렇게 급하게 도망치다 배달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은 겁니다. 분석 결과 사고 당시 속도는 시속 100km. 브레이크도 밟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안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고 안 씨가 운전한 벤츠도 몰수하기로 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오늘 새벽 5시 20분쯤 충북 음성군 감곡면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감곡IC 인근에서 5톤 트럭이 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고 충격으로 짐칸에 실려있던 컨테이너 주택이 도로로 떨어졌고 주변 도로에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트럭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일교차가 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엔 대부분 지역이 0도 안팎으로 쌀쌀했지만 낮 최고 기온은 7도에서 13도까지 올라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서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JTBC 아침에는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